네, 날이 좀 풀리자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잠잠했었던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로 넘어온 건데요.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까지 실시가 됐지만 미세먼지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도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공기가 탁할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김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초미세먼지를 예측한 수치 모델 결과 영상입니다. 산둥반도 부근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선 올해 첫 스모그 경보가 발령될 만큼 공기 오염이 심각했는데 날이 풀리자 먼지가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넘어왔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소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까지 발령됐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자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시간이 갈수록 치솟았습니다. 입자가 작아 건강에 훨씬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에 두세 배를 웃돌았고 중금속인 납까지 농도가 덩달아 올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겨울과 봄철 전체 미세먼지 중 60에서 80% 정도가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이번처럼 중국에서 대규모 오염물질이 유입될 경우 국내에서 대책을 가동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기 정체까지 더해져 수도권과 충청 등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여기에 주 후반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미세먼지 공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등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내일 열립니다. 북측의 수정 제안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건데요. 지난주 고위급 회담에서 만났던 천혜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남북 수석 대표로 나섭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남북이 평창을 찾는 북한 대표단의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오는 수요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평창 실무회담을 15일에 개최하자는 지난 12일 우리 측 제의에 대한 북측의 수정 제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에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3명의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밝혔고 우리 측에서도 수석 대표인 천혜성 통일부 차관 등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지난 9일 고위급 회담에 참여했던 인사들로 일주일여 만에 다시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습니다. 실무회담에서는 이미 1차 논의를 마친 예술단 파견 문제를 제외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북한 대표단의 방남 경로와 개폐회식 남북 공동 입장 여부, 편의 제공 문제 등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남북이 오는 20일 북한의 올림픽 출전 종목과 선수단 규모 등을 결정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의 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실무회담에서 큰 틀의 공동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해 북한이 대규모 관현악단을 파견해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합니다. 악단은 특히 판문점을 육로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예술단의 남한 공연이 2002년 이후 처음 열립니다. 남북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실무 접촉을 벌인 끝에 이런 내용이 담긴 5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북측은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관현악단은 연주자가 80여 명, 나머지는 무용수와 스태프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과 강릉에서 총 2차례 공연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장소 등은 북한의 사전 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한 뒤 정해질 예정입니다. 북측은 예술단의 방남 경로를 판문점을 넘는 육로로 요청해왔습니다. 북측 예술단은 기본적으로 판문점을 경유해서 서울 평창까지 육로로 이동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도 수송 수단 등 편의 제공을 우리 측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술단이 육로를 통해 올 경우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직접 넘어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부는 북측 예술단 공연이 남북관계 개선과 문화적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접촉에서 남북 합동 공연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위에서 부산 아시안게임과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도 우리가 주최국이지만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했다며 올림픽 개막식 때 공동 입장이 합의가 되면 한반도기를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 장관은 개막식 행사 초반에는 대형 태극기가 등장하고 경기마다 입상하면 태극기가 올라가게 된다며 태극기와 인공기를 다 들고 들어오는 것도 오는 20일 IOC 회의 때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 장관은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돼도 우리 선수들의 출전권이 박탈되거나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예술단 등의 참가가 가시화되면서 경찰은 오는 25일부터 현장에 특공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어제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 측 참가 규모는 역대 최대일 수도 있다며 지방청 소속 특공대를 차출해 현장 관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 선수단뿐 아니라 응원단과 대표단까지 참가가 확정된다면 북측 인원은 수백 명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신변 안전 보장은 경찰에게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네, 정부가 최근 세간을 달구고 있는 가상화폐 파동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의 거래소 폐쇄 방안과 관련해 투기 억제 대책 중 하나일 뿐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은 투기 억제책 중 하나로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래소 폐쇄 방안은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 대책 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특별대책에서 발표한 가상화폐 실명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불법 행위 엄정 대처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그러면서 앞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가 20만 명에 달하는 등 정부 규제 움직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청와대는 당장 거래소 폐지를 대책에 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장 과열이 계속될 경우 꺼내야 하는 안 중에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